여기서 보시면은 500억 이상의 기업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13개 업체가 500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LH 상반기 중에 설계비 2천억, 엄청난 금액의 설계비를 모두 다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참가 등록이 181개 업체로 많은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고요. 최종적인 경쟁률이 80대 1입니다. 80대 1.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업계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 뉴스를 통해서 건설업계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건축사 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건축업계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상설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상설계 경쟁률을 보면서 얼마나 건축사 사무소가 공공현상설계에 뛰어드는지, 그리고 현상설계의 최종 접수율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건축 설계업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사무소 매출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출은 어떤 의미냐면 설계, 감리, 그리고 CM에 관련된 매출을 다 합친 그 금액이 매출 순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설계보다도 이 CM으로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M으로 설계를 먹여 살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전과는 달리 설계와 감리, CM이 그 포션이 너무나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감리와 CM 매출로 회사를 근근히 버텨가는 게 요즘 상황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건축사 사무소 매출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업체는 사무종합 건축사 사무소인데요. 3,850억입니다. 상당히 큰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모 기업의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또 민간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액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건축인데요. 1,355억 원. 3위는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1,331억 원입니다. 그리고 4위는 DA그룹 1,139억 원이고요. 5위는 간삼건축으로 1,13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5개의 기업이 되겠는데요. 사무해안, 희림, DA, 간삼. 이 정도로 메이저 탑5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정림건축이 996억 원, 7번째는 창조건축이 841억 원, 8번째는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 사무소가 831억 원입니다. 다음은 9위부터 15위까지 매출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 나우동인인데요. 684억 원. 10위는 건원건축, 11위는 한국건축, 12위는 AA 아키그룹 건축사 사무소가 593억 원을 했습니다. 13위는 MAP 건축사 사무소가 581억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500억 이상의 기업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13개 업체가 500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위는 포스코 ANC 465억 원이고요. 15위는 토문건축사 사무소가 459억 원입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 매출과 1등부터 15등까지 어떠한 회사가 이러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순위를 여러분에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건축업계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올 2천억에 관련된 72개 블록의 설계 공모를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LH 상반기 중에 설계비 2천억, 엄청난 금액의 설계비를 모두 다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LH는 2025년도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전국 72개 블록을 대상으로 총 63건의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3월 12일에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천호가 늘어난 6만 3천호 수준이 되는데요. 설계비가 2천억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상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사 사무소의 경향을 보면은 아파트 위주로 하는 사무소는 굉장히 바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대형 사무소가 여기에 붙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LH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죠. 정관 예우를 통해서 감리라든가 CM이라든가 이런 입찰에 대해서 비리가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반기 중에 설계비가 2천억 정도다. 그러니까 건축업계가 민간 설계가 다 죽었기 때문에 공공현상과 그리고 수도권에 몰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그 다음은 LH나 SH공사의 아파트 설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 건축사 사무소는 일거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중견 사무소나 대형 사무소의 먹거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경쟁이 그만큼 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 2천억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설계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CEM 용역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설계비보다 CEM 용역이 엄청난 금액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견이나 대형 건축허 사무소는 CEM 용역을 하면서 한 해를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H가 올해 총 6,700억대의 CEM 용역을 발주하는데요. 112건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설계비는 2천억입니다. 2천억. 그러나 CEM 용역은 6,700억이기 때문에 사실 설계 같은 경우는 공모 현상을 하면서 2달, 3달 동안 열심히 해서 공모안을 만들고 또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큰데 이 CEM 용역은 입찰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회사의 실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LH CEM 용역 주택 분야가 81건으로 5,671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에 관련된 CEM 용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분야는 31건으로 1,0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2건의 CEM 용역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작년 대비 전체 금액이 19.1%로 줄었습니다. LH도 조금 불경기를 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미분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도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건당 평균도 60억에서 14억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요. CEM 용역도 예전만큼 그렇게 큰 규모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100억 이상의 대여급이 13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대형 건축허 사무소나 대형 CEM 회사가 이 용역을 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25년도의 현상설계 주요 경쟁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10일에 당선작을 발표한 광장동 청사 설계 공모가 나와 있는데요. 설계비가 6억 6천만 원입니다. 참가 등록은 174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접수한 업체가 23개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경쟁률은 23대 1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록한 업체 대비 최종 접수한 내용을 보니까 등록에 13%가 제출했다. 그러니까 등록은 많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업체는 13%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등록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경쟁률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광장동 청사가 경쟁률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23대 1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원일동 주민센터 설계 공모인데요. 2025년 1월 13일에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설계비는 12억 원이고요. 참가 등록은 171개 업체입니다. 최종 경쟁률은 38대 1입니다. 등록의 22%가 제출했는데요. 38대 1이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률이 높은데 설계 프로젝트의 용도에 따라서 경쟁률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주민센터라든가 청사라든가 조금 일반적인 건축 용도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경쟁률은 38대 1이다. 이 내용은 상당히 큰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5년 1월 17일에 당선작을 발표했는데요. 신월 3동 도시재생 앵커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1억 8천만 원이고요. 조금 적은 금액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참가 등록은 147개 업체, 최종 경쟁률은 39대 1입니다. 40대 1에 육박하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등록 대비 27%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도 이렇게 많은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일반적인 업무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많은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산공원 복합 건물인데요. 2025년 2월 28일에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도서관, 기념관, 주차장 이렇게 복합 건물이 되는데 설계비가 18억 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설계비인데요. 참가 등록이 181개 업체로 많은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고요. 최종적인 경쟁률이 80대 1입니다. 80대 1. 그러니까 2025년 들어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프로젝트가 도산공원 복합 건물인데 무려 80대 1이기 때문에 심사하기도 바쁘고 그리고 경쟁한 사람들도 상당히 피가 마른 프로젝트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 등록에 44%가 제출했기 때문에 거의 반이 제출했으니까 많은 업체가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프로젝트 그리고 설계비도 18억 원이기 때문에 뜨거운 경쟁을 보여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80대 1이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림동 복합청사인데요. 2025년 3월 5일에 발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현상 설계가 되는데요. 설계 금액이 4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4억 원대, 5억 원대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참가 등록은 277개 업체로 상당히 많은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53대 1인데요.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뜨거운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등록의 20%가 제출을 했고요. 서림동 복합청사 경쟁률 53대 1입니다. 그러면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최종적인 접수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요 현상설계 응모 결과인데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응모 결과를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광장동 청사 6억 6천에 174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요. 2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내용으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월 1동은 22%가 제출했고요. 38대 1이고요. 신월 3동은 39대 1, 도산공원 복합시설은 80대 1로 가장 뜨거운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44%의 제출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림동 복합청사 277개 업체가 가장 많이 접수를 했는데요. 5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최종적인 제출은 20%가 되겠습니다. 홍릉 스타트업은 이미 다 마감이 됐고요. 최종적인 당선 결과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2억 6천만 원의 설계비 272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최종적인 경쟁률은 37대 1이 되겠습니다. 14%의 제출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곡동 공영주차장은 설계비가 21억으로 상당히 큽니다. 206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는데요. 28대 1로 14%의 제출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한 내용을 보니까 대략 한 277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고요. 경쟁률이 뜨겁다면 80대 1이고 어지간하면 37대 1에서 거의 4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제출률은 14%에서 대략 한 25% 정도로 제출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가 등록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접수한 업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략 80대 1 그리고 53대 1 이러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0개에서 150개 업체가 계속해서 공공현상설계에 들어오면서 이 업체들끼리 계속해서 경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업체별로 상당히 고민을 하겠죠. 최종적으로 당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업체인지 또 최종적인 접수가 조금 낮은 그런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좀 고민을 하고 현상설계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한두 개를 골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별로 이 눈치 경쟁도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2025년 들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공현상설계로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업체가 현상설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슬픈 얘기는 참여한 업체가 들어간 이 비용, 우리가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림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53개 업체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한 개 업체당 1,000만 원씩만 투자를 해도 5억 3천이잖아요. 5억 3천인데 설계비는 4억 3천입니다. 참가한 업체가 쏟아부은 돈이 오히려 설계비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정말 슬픈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가하는 건축사 사무소의 이 수를 제한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도 너무나 좀 과다한 지출과 또 매몰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공공현상설계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가 등록을 제한하는 이 내용은 반대를 합니다. 누구나 기회는 열릴 수도 있고 그 참여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때 그 책임은 온전히 다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시장 상황이 엄청나게 뜨겁다는 것을 알고 현상설계를 할지 또 말지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상설계를 진행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여러분이 잘 짜셔서 현상설계를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사정에서 열심히 해서 프로젝트를 당선을 해가지고 건축사 사무소를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또 공공현상설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경쟁률이 뜨겁더라도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축사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업계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요.
있는데요. 건설업계도 너무나 안 좋습니다만은 건축사 사무소도 정말 어려운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잘 버티시고 서바이벌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